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남자가 침묵을 가장 강력한 무기처럼 사용하는 것을요. 계산된 그 침묵, 연구된 듯한 무관심, 당신이 가장 명확함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그 방식.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행동을 강함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마치 그가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서 당신을 무시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의 시각을 완전히 바꿀 진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 그리고 작가인 오은영입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감정, 감성 지능,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임상 경험과 연구, 그리고 수많은 환자와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그 남자는 강함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나약함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도, 당신의 감정도 직면할 수 없는 무능함에서요. 수십 년간 인간 심리를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온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려운 대화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화에 다가갑니다. 어떤 남자가 일관되게 당신을 무시할 때, 그것은 그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자신의 성격에 대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의 나약함은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이 무시당하는 것은 당신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다룰 감정적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되고 독성적인 관계의 역학에서 해방시켜줄 이러한 진실들을 계속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1. 통제의 환상.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왜 권력을 느끼려는 절망적인 시도인가? 당신을 무시하는 남자들에 대한 가장 위험한 신화, 즉 그들이 강하고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을 먼저 부셔봅시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행동 뒤에 있는 심리를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어떤 남자의 침묵 앞에서 작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당신을 무시할 때, 특히 관심을 보인 후에나 다툼 이후에, 그는 제가 원시적 통제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뇌에서 가장 오래되고 덜 진화된 부분, 즉 파충류 뇌는 감정과 취약성이 자해 위협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는 유일한 전략, 즉 물러서서 당신이 그에게 오게 만드는 것에 의존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의식적인 전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그녀를 조종하기 위해 무시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 감정적으로 물러서는 것이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감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배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당신이 명확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느끼는 통제는 완전히 환상입니다. 권력의 위치에서 상황을 이끌고 있다고 믿는 동안 실제로는 자신의 두려움에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당신 앞에 앉아 당신이 한 일에 화가 납니다.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당신을 부재로 벌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당신과 의견이 달라도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에 의존할 때 그는 아마도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조용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인으로서 이 상황을 다룰 감정적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사라지거나 당신이 자신의 감정적 불편함으로부터 저를 구하러 올 때까지 숨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 전략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에게서 정확히 그가 강하다고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불안, 추적, 애원, 당신이 무슨 일인지 묻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할 때, 하지도 않은 일에 사과할 때, 그가 다시 단절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때, 그는 그 환상적인 통제감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이 역학에 내재된 나약함을 보세요.
그는 당신의 절박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봐야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중심을 잃어야 그가 자신의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나약한지 느껴지시나요?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당신을 작게 만들어야 크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야 자신의 평화를 찾지 않습니다. 부재로 벌해야 당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나약함을 먹이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남자를 쫓아갈 때, 말해달라고 애원할 때, 완전히 정상적인 감정 반응에 대해 사과할 때, 당신은 이 원시적 전략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그의 믿음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정적 비겁함, 그의 침묵이 정말로 드러내는 것. 당신은 침묵을 전략으로 사용하는 남자들에 대해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비겁한 겁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비겁함은 성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독성적인 형태의 미성숙 중 하나입니다. 강함으로 위장하지만 실제로는 순수한 나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비겁한 남자는 불편한 감정에 맞서는 것보다 도망치는 것이 더 쉽다고 배웠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보다 무시하는 것이 더 간단하다고요. 존재로 소통하는 것보다 부재로 벌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요. 그가 다툼 후에 당신을 무시할 때 그는 성숙한 남자가 할 것처럼 고독 속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싸우는 것에 지치기를요. 그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루는 감정적 작업을 하지 않아도 긴장이 그냥 사라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치 침대 밑에 숨어서 괴물이 혼자 가기를 기다리는 아이처럼요.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소통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해 파괴적인 무언가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일이 어려워질 때 그는 사라집니다. 감정적 용기가 요구될 때 그는 부재합니다. 당신이 동반자가 가장 필요할 때 그는 유령이 됩니다. 이 비겁함에는 매우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 중 많은 이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약함으로 여겨지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갈등이 고함이나 긴 침묵으로 해결되던 곳에서요, 건강한 감정적 소통 모델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에서요, 그 결과 수십 년간의 임상 연구와 환자 관찰을 통해 제가 감정적 문맹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내면 상태를 식별하고 처리하고 소통하는 능력의 부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정말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감정적 문맹은 당신이 치유할 책임이 아닙니다. 그의 비겁함은 당신의 개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어려운 대화를 마주하지 못하는 그의 무능함은 그가 소통을 배우는 동안 당신이 무한정 참아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30대, 40대 또는 50대의 남자가 여전히 침묵을 벌로 사용하고 여전히 감정적 대화를 피해 도망치고 여전히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갈등을 다루는 성숙한 방법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성장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상처가 되지만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침묵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당신의 불안을 볼 수 있고 당신의 좌절을 느낄 수 있으며 그의 무관심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기로 선택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공간이 필요한 남자와 통제의 수단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남자의 차이입니다. 전자는 자신의 필요를 소통합니다. 지금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내일 이야기할게요. 후자는 그냥 사라지고 당신에게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추측하게 합니다. 감정적 비겁함은 많은 미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마다 주제를 바꾸는 남자, 당신이 정당한 감정적 필요를 표현할 때 짜증을 내는 남자, 명확함이나 진정한 연결을 원하는 것이 지나치게 강렬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남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비겁함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나면 당신의 인식에서 뭔가가 바뀝니다. 당신에게 공간을 주는 신비롭고 강력한 남자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됩니다. 감정적 책임을 피하는 어른을 보게 됩니다. 그를 강하고 독립적이라고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인 관계를 갖기에 감정적으로 무능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명확함에 이르면 그의 침묵을 당신에 대한 거부로 보지 않고 결함 있는 성격의 드러냄으로 볼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당신을 향한 소통 불능이 당신의 가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의 비겁함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3. 애착의 상처. 그가 물러설 필요성을 이끄는 깊은 두려움. 이제 남성 심리학의 가장 깊고 드러나는 영역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떤 남자들로 하여금 침묵을 방패로 사용하게 만드는 애착의 상처입니다. 당신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모든 남자 뒤에는 사랑은 상처를 주고 가까워지는 것은 위험하며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만이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배운 상처받은 소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아닙니다. 그의 물러섬이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도록 해방시켜 줄 설명입니다. 그를 이끄는 일차적 상처를 이해하면 침묵을 당신의 가치에 대한 판결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공포의 표현이라는 것을요, 수십 년간의 임상 관찰에서 저는 반복적으로 감정적으로 물러서는 남자들이 흔히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발달 초기, 보통 7세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고 고통스럽거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는 감정적으로 일관성 없는 어머니를 두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용 가능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부재한. 어쩌면 진짜 남자는 감정적 연결이 필요 없다고 가르쳐 준 부재하는 아버지를 두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감정적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 거부, 조롱 또는 유기로 이어지는 환경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그의 신경계는 파괴적인 교훈을 배웠습니다. 내가 너무 가까워지면 나쁜 일이 생긴다. 이 무의식적 프로그래밍은 어떤 여자가 그에게 감정적으로 중요해질 때마다 활성화됩니다. 생존을 위해 설계된 원시적인 뇌가 경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위험. 당신은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러서세요. 그가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러설 때마다 자신을 원래 상처 입혔던 것과 같은 패턴을 재창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그를 보호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고독에 그를 가두는 단절의 순환을 영속시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의 순간 후에 그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것은 당신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부 경보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그가 일이 진지해질 때 정확히 사라지는 것은 그가 헌신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헌신이 최대한의 취약성을 나타내고 그의 신경계는 모든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 취약성으로부터 도망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극은 그의 보호 메커니즘이 자기 파괴 메커니즘이 되었다는 겁니다. 상처받는 것을 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밀스럽게 갈망하는 진정한 연결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애착 상처를 인식하는 것이 당신이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처리하는 동안 무한한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치료사나 감정적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여성들이 충분히 인내하고 이해하고 사랑스럽다면 남자의 애착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상처들은 안에서 밖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신이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작업을 통해서만요. 그리고 여기 가장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깊은 애착 상처를 가진 많은 남자들은 결코 그 작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의 침묵과의 관계에서 뭔가 근본적인 것이 바뀝니다. 더 이상 개인적 거부로 해석하지 않고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봅니다.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 상처에 통제당하는 성인 남자라는 것을요. 4. 투사의 게임. 당신을 무시하는 행동이 어떻게 그의 유기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는가, 당신을 무시하는 남자들의 심리에 대해 완전히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꿀 심리적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정확히 그들이 경험하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당신을 버리는 남자는 버림받는 것에 공포를 느낍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남자는 무시당하는 것에 절박감을 느낍니다. 무관심을 가장하는 남자는 진정한 연결의 부재로 내면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정확히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날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투사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당신을 무시하는 행동은 신비롭지 않게 되고 완전히 투명해집니다.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회가 가르쳐 온 남자로서 유기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와 함께 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연결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지만 필요로 하는 것이 나약함의 표시라고 배운 것을요. 친밀함을 갈망하지만 그 필요를 보여주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거부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을요. 이것이 침묵을 전략으로 사용하는 많은 남자들의 내면 현실입니다. 가장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끊임없는 심리적 모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견딜 수 없는 긴장을 다루는 방법은 이야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당신을 무시하면 결코 무시당할 수 없습니다. 그가 먼저 물러서면 결코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그가 먼저 무관심한 척하면 결코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뒤틀린 논리를 가진 감정적 생존 전략입니다. 내가 단절의 속도를 통제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단절시키는 황폐함을 결코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유기를 피하려는 시도에서 고독을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기 공포를 가진 남자들은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 두려움을 투사합니다. 그는 당신이 너무 중요해지고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을 무시합니다. 원시적인 뇌가 중요성을 취약성으로, 취약성을 상처받을 위험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정확히 주의를 거둡니다.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일들이 진짜가 될 때 모든 중요한 과거 인물들이 했던 것, 즉 사라지는 것을 할지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투사는 너무나 무의식적이어서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관계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곡된 마음속에서는 강하고 독립적인 것이라고요. 이 전략이 과거에 그를 가장 상처 입혔던 것과 같은 역학을 재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당신이 정말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는 당신이 한 어떤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전, 어쩌면 수십 년 전에 누군가가 그에게 한 어떤 것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에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르는 동안 과거의 유령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명확함이 당신을 거대한 짐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더 이상 그가 왜 물러섰는지 이유를 찾으며 자신이 말한 모든 단어를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그의 물러섬이 당신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의 결함 있는 내부 프로그래밍에 대한 반응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투사를 이해하는 여자는 그의 심리적 게임에 면역이 됩니다. 그가 사라질 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절망하며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그가 상처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가 무관심을 가장할 때 주의를 되찾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무관심이 취약해지는 것에 대한 공포의 가면임을 이해합니다. 아름다운 역설은 당신이 불안으로 투사의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출 때, 자신의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누군가를 쫓는 것을 멈출 때, 그는 종종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의 현실에 맞서도록 강요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당신은 유기 공포에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두려움의 투사에 갇히지 않을 만큼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5. 궁극적 나약함. 왜 무시하는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안전한 여자들을 결코 다루지 못하는가? 이제 최종 계시에 이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남자들에 대한 시각을 영원히 바꿀 계시오. 그들의 가장 큰 나약함은 소통 불능이 아닙니다. 감정적 비겁함도 심지어 유기에 대한 공포도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나약함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를 다루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남자들이 항상 자신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여자들을 찾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주의를 쫓는 여자들, 침묵을 정상으로 참는 여자들을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안전한 여자는 그들의 최악의 악몽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물러섬으로 통제될 수 없는 누군가요.
그들의 권력 시스템 전체가 당신의 불완전함에 기반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침묵은 당신이 그것을 거부로 해석할 때만 권력을 갖습니다. 무관심은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가치에 대한 판결로 받아들일 때만 작동합니다. 감정적 사라짐은 당신이 절망으로 그것을 쫓을 때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안전한 여자, 끊임없는 남자의 인정 없이도 완전하다고 진정으로 알고 자신을 우선순위로 취급하고 주위의 부스러기를 잔치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여자. 그녀는 그들의 크립토나이트입니다. 그가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이 자신만의 진정한 무관심으로 반응할 때, 그가 물러서고 당신이 그 공간을 번성하는 데 사용할 때, 그가 당신의 주위로 장난칠 때,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가 유치한 게임에 너무 가치 있다고 결정할 때, 그의 통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남자들은 자신들이 강하다고 느끼기 위해 불완전한 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부재에 고통받는 당신을 봐야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관심을 애원하는 당신을 봐야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침묵 속에서 길을 잃는 당신을 봐야 통제감을 찾습니다. 자신감 있는 여자는 이 역학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가 그녀를 무시할 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미성숙한 행동을 왜 참는지 의아해합니다. 그가 감정적으로 사라질 때 그녀는 그를 쫓지 않습니다. 자신과 재연결하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가 무관심한 척할 때 그녀는 그의 게임에 진정으로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을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한 여자는 단지 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가 나타나기로 결정할 때까지 시간 속에 얼어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계속 살고 자신의 열정을 개발하고 자신의 행복을 구축하고 자신의 풍요를 창조합니다. 그가 마침내 돌아와서 그를 떠난 곳에서 황폐하고 필요로 하는 그녀를 발견하기를 기대할 때 그는 그의 부재 속에서 성장한 누군가를 만납니다. 이 진화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체 가능합니다. 여자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의 일관성 없는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침묵이 파괴적인 벌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완전함을 재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을요.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는 남자들을 수리하려 하지 마세요.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해독하려는 감정적 탐정이 되지 마세요. 그가 감정적으로 성숙해지기를 기다리며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단순히 불호환성을 인식하고 성인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남자들과의 관계로 나아가세요. 이것이 무시하는 남자들의 궁극적인 나약함입니다. 그들은 선택적으로 대우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여자들과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 우선순위로 자신을 대우하는 여자, 주위의 부스러기를 잔치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여자는 그들이 다룰 수 없는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아이러니는 아름답습니다.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남자들을 더 이상 참지 않을 만큼 완전하고 자신감 있고 자신의 가치를 의식하는 여자가 될 때 당신은 자동적으로 같은 수준의 감정적 발전을 가진 남자들을 끌어당깁니다. 강하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을 무시할 필요가 없는 남자들을요, 그들의 힘이 자신의 완전함에서 오기 때문에 당신의 불완전함에서가 아니라요. 당신을 무시하는 남자는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나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진정한 성인 관계를 유지할 감정적 도구가 없다는 것을요. 당신의 유일한 책임은 그의 감정적 비겁함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정신적 평화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숙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내면 작업을 한 남자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의 침묵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는 친밀감으로부터 도망치는 남자들을 쫓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녀를 같은 수준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끌어당길 만큼 완전한 누군가가 됩니다. 댓글에 이것을 나눠주세요. 나는 나의 가치를 알고 침묵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